수사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이게 경찰, 공수처, 뭐 국방부로 구성돼 있는 공조수사본부죠.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다가 불발이 됐고 한남동 관저로 도착해서 지금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고 속보가 들어온 상황인데 내용은 모레 오전 10시에 공수처 출석해서 조사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미 지난 수요일에 출석 통보했는데 어제 이제 응하지 않았고 오늘 중으로 다시 2차 소환 통보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한테 와주세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조사할래 막 그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아서 구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 조사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런 모습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내가 헌재 가면은 내가 많이 얘기할게 라고도 하셨잖아요. 본인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과연 변호인들이 뭘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치행위를 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치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변호인 핑계대면서 조사 안 받으러 가는 것은 최소한의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있는 기대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비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좀 체포당하지 말고 그냥 소환조사에 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내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는 거고 지금 어쨌든 뭐 다른 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게 지금 수사 경쟁이 붙은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마. 뭐 사실 여기가 이미 김용현은 이미 이제 검찰이 데려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특수본과 특수단 이제 공조본 나 이름이 너무 헷갈려. 여기서 이제 좀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받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네. 아무래도 검찰이 제일 편하니까? 아무래도 제일 후배들, 자기가 같이 알고 있었던 후배들이 제일 많으니까 물론 그게 본인 의지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이제 대통령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죠. 팔짱 끼고 딱 이렇게 있었고 검사들이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있었던 게 무려 조선일보 사진 기자의 2km 밖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거 딱 연출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검찰로 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번 정도 소환조사 불응하면은 보통 체포영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기 직전에 아마 검찰하고 조율해가지고 검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이 좀 더 독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특수통인데 그냥 강력부나 공안부 쪽 검사들을 배치하면 우리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나쁜 사람 해가지고 본인들의 조직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니 정말 김건희에 대해서 막 무혐의 주려고 했던 검찰이 먼저 출석 통보를 한 거 웃기잖아요, 진짜. 이거 정말 권력 떨어지니까 이렇게 바로 돌변한 것도 앞으로 검찰이 좀 더 자신들을 살려고 강하게 수사할 수도 있는 징조 현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검찰 진짜 이 사람들 좀 어떻게든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손 봐야 된다고. 손 봐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손 봐야 된다고 맨날 내가 얘기했잖아. 제일 나쁜 집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MBN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회 사무처장이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고 초안 통보 오고 이제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동현 검사 같은 경우는 친구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페북에다가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 통치행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쭉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변호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변호할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회에 근데 아무리 뭐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정말 이게 위험한 짓을 했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조그마한 법지식이 있다고 옹호하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란, 반란, 수괴 막 이런 식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거 변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저는 그냥 그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지금 끝까지 자기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면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 뭐 확실하게 법리를 만들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치행위 뭐 이런 운운하는데 이게 택도 없다라는 거를 여러 기관에서 뭐 헌재에서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그 논리들을 좀 박살내 놔야지 이런 거를 뭐 다시는 못하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국군 정보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경찰 특수본이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했는데 저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박근혜 정권 때 정보사령관 한 분인데 전직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 민간이신 분이고 이분이 지금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김병주 의원 얘기로는 핵심 기획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측과 의혹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되면서 경호처장 조언을 또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관위에 들어간 게 이제 정보사 쪽 요원들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뭔가 사실관계가 제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 딱 군인 300명밖에 동원 안 했는데 라고 했지만 다 따져보니까 1,500명 이상 동원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조사 수사 과정 중에서 제대로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김병주 의원께서 얘기한 거라면 어느 정도 좀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주 의원이 워낙 이쪽에서는 정통하신 분이고 예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이 계엄령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본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그런 얘기도 옛날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에 의하면은 그런 이게 음모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 저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도 하고 그리고 정보사령관도 하고 그리고 김용현하고 매우 가깝다라고 한다라면은 수사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점점점 이제 전직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노상원만 있었을까 전직 중에? 이런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직 군인들 중에서도 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군을 좀 숙정, 그러니까 정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체 회의 열어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 앞으로의 이제 탄핵 심판 사건 구체적인 일정 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그래서 뭐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얘기하지만 가을 정도 지나야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의지가 강해요. 대통령실에. 버티겠다. 버티고 싸우겠다. 질질 끌고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11개월 정도까지는 끌 수 있어요. 분위기가. 대통령실 분위기가요? 네. 나라 걱정은 안 하시나요, 이분들은? 저분들은 자기 걱정하는 거죠. 11개월 동안 내가 대통령실에서 계속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것만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어쨌든 자신들을 변호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 변론하겠다고 하니까 치열한 뭐 논박이 오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짧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어쨌든 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됐잖아요. 오늘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 3명이 지금 추천이 돼가지고 이번 달 안에 지금 인사청문회 열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나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까지 빠르게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기소를 하면은 이 탄핵 심판이 중지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준성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탄핵이 됐는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이거 중단하고 이거 보겠다라는 건데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지금 증인을 그냥 수십 명은 때려 박는다라는 거니까 한 50명 하면은요 한 주에 한 명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년이에요. 50명 하듯이. 뭐 어떻게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다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11월 15일에 지금 공직선거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633 법칙이 하면은 2월 15일, 5월 15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끌어야 된다. 이게 또 용산의 분위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될지 그리고 4월 18일에 또 문영배, 임미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퇴를 하면은 이게 지금 9인 체제가 또 7인 체제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가 지금 예측 불가다.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변론도 안 하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거 기각하겠지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어쨌든 180일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속보라 방금 들어온 게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 소환장 대통령 관저로 직접 전달이 불발됐다는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막 초인종 눌러가지고 나와서 받으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온 거죠 지금. 네? 경호원들이 거기도 못 들어가게 막고. 뭔가 버티겠다, 시간을 그러니까 끌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까. 정말 참 그런데 좀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주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비상계엄 사태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법적으로만 따져서 질질 끌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일단 해요. 정치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됨으로써 일단은 징계는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법률적인 문제는 또 법률적인 문제대로 해야죠. 네. 전 딱 한마디만 하면은 윤석열한테는 일말의 기대도 없어요. 저럴 인간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국힘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는데 국힘이 저기에 동조하고 끌려다니고 뭐 계엄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상 저게 동조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계엄 찬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국힘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작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상태대로 가면 대통령 될 가능성 많아지면은 부역했다라는 비판 딱 받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왜 우리 윤석열한테 그래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뀌겠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네.